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이병! 군대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장면은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DP였습니다.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 DP의 얘기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주로 다뤄집니다.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입소문을 타자 국방부에서는 어제 병영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해군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드라마틱하게 국방부 발표 하루 만에 바뀌고 있다던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인가요? 사건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사 사망 사건이 이제 5월 20 며칠에 있었고 그것이 외부에 폭로된 게 5월 31일이고 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거의 우리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전 국민의 도마 위에 올라서 여론의 지탄을 받을 때니까요. 당시 이제 6월 달쯤에 이 피해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군이 이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군인권센터는 왜 당시에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남는데요. 변사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알 길이 없죠. 네. 이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사실은 가해자들을 자기 살려고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타 가혹행위의 가해자들이 그리고 또 2차 가해를 한 사람들도 사실상 모두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또 군 수사 당국이 파병을 나갔다는 이유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배가 정박하고 있어서 즉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수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언론에 알리기는 좀 미흡해서 중간 수사 발표 그러니까 브리핑을 유가족에게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저희가 들어가서 중간 수사 브리핑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망한 군인은 11월에 입대를 했고 2월에 강감찬함에 배속이 됐으면서 그 후에 이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이 사망했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를 거쳐서 돌아왔는데 부친이 부상을 당했죠. 병간호를 갔죠. 병간호를 했은 후에 2주 후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따돌림이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해군에 이제 입대했을 때 부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이제 부대로부터 받았고 그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그 주변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에게 해군 괜찮으니까 많이 입대해라.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하시면서 병간호를 2주 동안 갔다 오니까 부대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갔다 온 것이지 놀러 갔다 온 게 아닌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이제 선우님들이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안갚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뭐 꿀 빨다 왔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판에서 얼굴을 뭐 밀치고 가슴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이러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뭐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죽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말이거든요. 네. 방송이라 제가 말을 못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위축되면서 이러한 게 왕따나 언어폭력과 구타 가혹행위가 이제 지속되니까 참다 못해서 이것은 이제 그 함장에게 카톡으로 알립니다. 네, 3월에 네, 3월 16일에 알리게 되고요. 카톡에 신고를 받았는데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네. 이것을 또 그 군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지난번 사건 때도 덕적도에서 네. 해군에서 이제 성추행으로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네. 이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해자들로부터의 비밀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 사건을 해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SOS가 아니면은 애초에 함장에게 알리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군인복무기본법에 보면 이러한 부대 내의 병영 부조리나 구타 가혹행위를 인지한 지휘관은 상부에게 바로 보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지사령관에게도 보고도 안 하고요. 군사경찰에도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25일 날 병영생활 상담관만 상담하게 하는 겁니다. 병영생활 상담관도 이걸 알았으면 사실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수사 대상인데 이것도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전방위적으로 거의 그 은폐 내지는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2차 가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파병을 나가게 하는 우를 범했거든요. 지금 강감찬함은 지금 해외 임무, 그러니까는 무무대항함과 교대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마 다음 주쯤 배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군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이 가해자들과 2차 가해자들은 범행을 축소 은폐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입맞추기나 말 바꾸기를 시도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군이 이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 그리고 드라마 DP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침묵의 카르텔 그리고 은폐의 카르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피해가 윤일병 사망 사건처럼 막 집단 구타에 의해서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아닌 다른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까 뭐 죽어라라는 답변했던 가해자들의 말에 사실 그 죽은 해군 병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네, 했던 걸 그렇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선임병들한테 어떻게 하면 본인이 좀 더 성실하게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뼈아픈 어떤 그 자조 섞인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이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그리고 한 자리에 모아서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거 2차 가해입니다. 예, 그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한 다음에 형사처벌을 통한 그 군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여중사, 여군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 또 사건이 발생했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되풀이되는 이 상황들이 또 드라마를 통해서 재조명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좀 관심의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DP 드라마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김보통 작가님하고 이 그 드라마 제작 들어갈 때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은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게 그 가혹행위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톤 다운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의 만화를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톤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호러물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었는데 저는 톤 다운한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드라마 흠집내기를 하는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철회 장막 안에서 군사 기밀이라는 미명하에 은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죠. 저는 사망 사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매일 브리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군이 뼈아픈 자성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야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면피하기 위해서 지휘 책임에 대한 것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요, 본인의 권한도 축소시켜야 되는데요. 본인의 지휘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책임만 면피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 터지면은 자기 진급 못할까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도 물타기를 시도해서 제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군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군이 여전히 이 그 희생자들 앞에서 반성할 줄 모르는구나. 아군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사실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국방부는 바뀔 것이고 바뀌겠다 의지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뭐 그 기대가 늘 물거품이 돼서 안타까운데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누더기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한 15%에서 20%가 민간으로 빠져나오는 거라서 경찰청에서는 각 부서도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간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당시 폐지 법안이 이제 상정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과됐을 때 국회에 가서 조금 더 예를 들면 구타 가혹행위라든가 음주운전, 교특범에 대한 부분까지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라는 강한 주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역사적인 어떤 안타까움을 남겼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2년 뒤에 법을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2년 사이에 더 많은 또 희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